네,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청래의 정가 이슈 시간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인 동반자 이희호 여사의 장례 이틀째인 오늘도 추모객들의 발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도 어제 빈소 다녀가셨더라고요. 네, 어제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저도 갔었습니다. 예. 이호 여사는 보통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여사, 영부인 이렇게 얘기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제 지역 유권자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17대 국회 때 제가 초선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청 찾아뵈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도 또 이호 여사도 저 찍었다고 그러면서 네. 막 의정활동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또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네. 그 동교동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제 해달라는 유지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북한 조문단 보낸다는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조이와 조화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 조문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 양속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순재 여사도 조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크리스마스 휴전처럼 이렇게 이런 조의를 표현함으로써 또 상대방도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속보에 의하면 조문단은 안 오고 조화만 보낸다 이렇게 속보가 떴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또 보냈고, 예. 그런데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 돌아갔을 때 이호 여사가 또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좀 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손짓 이런 걸로 좀 보는데. 예. 그러기에 앞서서 또 한국에는 우리나라에게 또 압박카드로 좀 더 이런 것을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문단이 오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묻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처함, 또 전략의 노출을 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고려된 것 같은데, 모든 걸 앞서서 정치에 앞서서 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죠.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 183만인가요? 넘게 서명을 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30만 넘게 청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여야 반응은 상당히 이 답변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하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계 개편 그러면 인위적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데 총선을 통해서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이 정계 개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 그 당을 없애고 싶으면 안 찍고 한석도 안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뭐가 이상한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국민 소환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은 3선, 4선, 5선, 6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3선까지밖에 못해요. 이거는 불평등이죠. 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만 왜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됩니까? 네. 선출직인 국회의원 똑같은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은 왜 국민소환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장들은요 2006년 5월부터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당선이 되었어도 유권자가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10%, 네. 시장군수 기초단체장은 15%, 그리고 시군구 의원은 20%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을 하면 네. 투표 대상이 돼요. 예. 그래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거기서 빠져나갑니까? 예. 오늘 마침 당연히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돼야 되는 거죠.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고 청와대가 오늘 또 마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국회에서 이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하다가 좌절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죠. 아니 국회의원은 예외입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유권자가 선출하는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이런 데도 다 주민소환 대상이에요. 예. 근데 국회의원만 본인들이 법을 만든다고 본인들만 쏙 빼면 상당히 염치 없는 일이죠. 자, 그 연장성산으로 지금 국회 정상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14일까지는 추경 시정연설을 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6월 국회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등 산불이라든가 포항 지진이라든가 여기 지역구가 대부분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게 추경인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 유권자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막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 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응급 상황이면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14일까지 추경 시경연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늦었지만 7월에는 집행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불 난 지가 언제예요?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왕적 대표제다. 민심은 국회에 등원하라는 건데 두 사람이 지금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나갈 때 국민들한테 뭐 국회한테 물어보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뛰쳐나갔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도 무슨 명분이 필요했어요. 아, 국민이 명령한다.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데 무슨 뭐 명분이 필요합니까? 개학하면 학교를 가고 방학하면 쉬는 거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제 국회 파행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정치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을 올렸고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탈당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살짝 나비처럼 날아서 잽 한 번 날린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자꾸 공천룰 만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뭐 친박색채 지우기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니까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르려고 하면 대한애국당이 뒤에 있어. 이런 건데 또 대표적인 또 친박 인사인 김진태 의원은 또 그러지 마라. 좀 말리려고 나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도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나 뭐 홍문정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내년 총선이죠. 총선에 당락에 관심이 많은 거고 이제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면 아니 두 사람만 계속 텔레비 나오고 우리는 지금 국회도 안 나가가지고 텔레비도 못 나오고 지역구에 가면 지금 뭐들 하고 있냐.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좀 텔레비도 나오고 지역도 돌아다니고 이래야 뭔가 좀 일을 해야 의정보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만 계속 텔레비전 비치니까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욕먹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럼 자유한국당 내 당내 의원들조차도 이 장기화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기색이 좀 보이나 봐요. 당연히 불편하죠. 두 사람 이해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국기가 파행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뭐 본인들만 지금 생색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두 사람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서 인지도는 올라간다. 네. 이런 사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심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 정가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 막말 논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어제 공개 기자회견 통해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동도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 다른 쪽에서는 비판 성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종교와 연관이 돼서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걱정이에요. 이분은 종교계를 떠나서 정치권에 입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종교계를 떠나서 차라리. 예. 뭐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목사를 왜 합니까? 그냥 정치권에 대비해서 그냥 본격적인 정치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으로 가장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 정치는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장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요. 네. 그것도 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냥 차라리 정치를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당에서 지금 성명이 나오고 있고 대변인 명의 뭐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만 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호 전 의원이 또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 네네. 그래서 뭐 수고를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뭐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즐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표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대통령 되면 나 장관 하나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입도선매 이런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쨌든 황교안 대표 갔을 때 아주 뭐 헌사를 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침묵하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족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 정가 이슈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